자,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강의 계획서 받은 거 잘못 나간 거니까 폐기하세요. 강의 계획서는 원래는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고, 원래는 물권법이에요. 첫 시간이 물권을 먼저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끝나게 되면, 계약법을 할 거게 될 거고, 요게 끝나면, 특별법 형태로 들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총인데, 민총은 좀 빠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민법량은 뭐 공법량만큼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꼼꼼하게 하면 좋은데 대충 하면 뭐 점수는 나오지 않고 빨리 가면 그래서 좀 꼼꼼히 하다 보니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앞뒤로 뒤집으니까 체크하고 계시면 돼요. 단원별 문제풀이도 강의 기획서 제가 2주 전에 줬었는데 여기다가 그 강의 그 오후에 단원별 문제풀이 할 때도 물권부터 해요. 물권, 계약, 특별 그다음에 이렇게 나가니까 알고 계시면 되고 아마 다음 주에 나갈 단원별 모의고사 그 오후에 보는 거예요. 오후에 특강을 듣는 분들은 제가 아마 취득효과인가 문제를 내놨을 거예요. 점유 그 넘어서까지 취득쇼까지 계산하고 오시면 될 거예요. 전 5문제를 볼 거고, 25문제에서 원래 30문제를 보잖아요. 오후 단원별 문제가. 30문제를 보는데, 저는 25문제에서 7회를 하는데, 마지막은 뭐 180개를 맞춰야 된다고 그래서, 마지막은 30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강의는 1시간 반 정도면 끝납니다. 해설 강의 길게 안 합니다. 제가 오후에.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잡으시면 되고 중간에 쓸까 말까 그건 고민 중이에요. 그냥 원스톱으로 갈까 그냥 고민할 테니까 다음 주에 오시면 될 것 같고 순서는 이렇다라고 하는 거 총 25문제씩 볼 테니까 그렇게 오시면 되고 오후에 단원별 문제를 들어야 돼요 라고 하는 건 선택의 폭입니다. 아셨죠? 꼭 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들을 수 있으면 좋다고 이야기를 해요. 강요는 아닙니다. 경제적 사건, 경제적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체 여건을 고려해서 들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뭐 듣는다고 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수업은 어차피 듣는 게 좋습니다. 원래는 이게 자기 선택의 문제고 떨어져도 자기가 문제를 책임을 지는 거지 누가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이건 항상. 자,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공부할 때 5월달 지금 보고 있잖아요. 모의고사 보면 5월달 모의고사는 그래도 20개는 나와야 됩니다. 20개 이상은 나와야 되는 게 기본이거든요. 그래야 2차까지 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걸 감안하고 들으시면 돼요. 모의고사를 봤는데 20개 아래이다 그러면 좀 불안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5, 6월 달에는 20개가 넘도록 하시는 게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게 현실적인 문제니까. 7, 8월 달에 가서 20개 나오면 불안하죠. 2차가 엄청. 그러니까 5, 6월 달에는 웬만하면 모의고사 보셔가지고 점수가 나올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원래 기출문제 풀이이긴 한데 제가 학생들의 수준을 잘 안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15만이 시험을 봐도 15,000명 정도밖에 합격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로 비율 퍼센트는 높지 않아요. 1차 면제자가 2만 명 정도 되더라도 실제 합격생은 10,000명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10,000명만 붙습니다. 그리고 생출로 5천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차와 2차를 하기 때문에 힘 빼는 거 아니에요. 혹시 댓글을 달거나 그런 건 아니고 현실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현실을. 그래서 5,000명 중에 15,000명 중에 10,000,000명은 전년도 합격생입니다. 기득권자. 1차 면제자를 말하는 거고 그중에 5천이 1차와 2차를 동시에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합격을 하려면 그 절박함이라는 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 절박함이 없으면 이루어지기가 힘들어요. 그 절박할 때 그걸 지나면 그게 좋은 추억이 남거든요. 결과가 좋으면. 근데 절박함이 없이 그냥 뭐 올해 하고 내년 또 하고 그러면 합격의 결과가 나오기가 쉽진 않아요. 그 절박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 합격할 수 있고 합격이 되면 그게 내한테는 좋은 추억이 되죠. 나중에 가보면. 자, 그래서 요거 할 테니까 오는데 자, 이론을 먼저 보고 아마 저번 시간에도 했었죠. 어제 그제 계속 해왔으니까 아마 선생님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거의 비슷합니다. 요게 이제 문제인데
저는 문제는 그냥 아까 보니까 해설판보다는 그냥 문제편으로 볼 테니까 여러분들은 문제편으로 보셔도 되고 해설편으로 보셔도 되는데 저 같으면 내가 수험생이면 저는 해설판을 봅니다. 눈에 그 줄이 쳐져 있는 게 귀찮지 않다면 이걸 해설편을 보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근데 문제는 해설편을 봤는데 괜찮아요. 문제편 봐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해설편을 봤는데 나중에 문제편을 봤더니 그냥 새로운 것 같아. 그 문제가.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이게 질문 자체가. 요걸 볼 테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고 이제 이론을 좀 볼 건데 내용 자체가 들어와 있는 게 여기 보면 물권법은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든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물권법인데 대려 민총보다 물권법이 훨씬 쉽습니다. 원래 알고 보면 민총보다 물권이 훨씬 쉽거든요. 딱딱 끊어지기 때문에 끊어지는데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 저당권 같은 거 저당권 들어가잖아요. 저당권 들어가는데 저당권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버리세요. 그걸 부여잡고 막 울고불고 내 걸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그냥 14개 정도가 나오면 그냥 물권법은 8개 이상 맞는다. 최저가 8개, 9개예요. 그 이하로 떨어지면 힘들어요. 붙기가. 14개 중에서 8개 이상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중간에 공부하다가 저당권이 좀 어려운 것 같아. 그럼 버리셔도 괜찮아요. 법정 지상권이 좀 어려워. 난 도통 이해가 안 돼. 그럼 과감히 버리세요. 그걸 울고불고 그걸 잡으려고 하잖아요. 대려 그게 시간만 먹고 대려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면 버리고 나머지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같은 경우는 100% 나오잖아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꼼꼼히 더 정리해 놓은 게 좋습니다. 제가 그 시험장에 가기 전에 20개 정답지는 들고 가라고 하잖아요. 그 20개 정답지는 어떻게 판가하냐면 난 지역권은 데리고 가야 될 것 같아. 지역권은. 그럼 지역권 문제가 20문제가 나오고 30문제가 나와도 다 맞힐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내 정답지예요. 그리고 그걸 시험장에 가서 그 지역권이 시험에 나오면 그냥 고르시라고 답을. 알겠죠? 푸는 게 아니고 골라야 돼요. 그게 20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4개는 3번호 찍어도 4개는 나옵니다. 그래서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중개사 시험은 어렵습니다. 시험 자체가 엄청 어려워요. 근데 합격은 쉽습니다. 그걸 20개만 데리고 가면 되니까 그걸 감안하면 되는데 자, 요걸 먼저 하나 이야기를 하자고요. 물권 하는데 이론이 좀 많을 거예요. 문제풀이보다는요. 저는요. 문제는 많이 풀긴 푸는데 이론이 잘 안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론이 돼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물권이거든요. 물권은 가장 대표적인 게 물건입니다. 근데 이 물건은 두 가지로 나눠지죠. 하나가 부동산이 있고 또 하나가 동산이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동산은 우리 시험 대상이 아닙니다. 부동산만 대상이 되는데 이 물건을 뭐 하냐고 하면 이걸 직접 지배를 해요. 직접 지배를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그다음에 수익을 벌어들이고 필요 없으면 처분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물건을 직접 지배한다 그랬습니다.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사용수익 처분인데 요걸 일정한 이익이라 그래요. 일정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물권인데 물권은 분명히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물건이어야 돼요. 물건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에게 뭔가를 청구하고 요구한다면 얘는 물권이 아니라 얘는 채권이에요. 얘는 물권이 되는 거고 이렇게 둘 차이는 여러 가지가 있긴 합니다만 일단 물건이에요. 물건을 직접 지배합니다. 누구의 간섭 없이. 직접 지배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이걸 배타적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걸 우리가 독점적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만 쓴다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앉아있는 책상에 점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 폭에 앉을 수는 없어요. 하나만 점유권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 그게 독점적, 그걸 배타적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물건을 직접 사람이죠. 사람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가 총 8개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냥 순서 없이 점유권이 하나가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소유권이 있고요. 소유권은 완전한 물권이에요. 완전한 물권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고 그다음에 수익하고 필요가 없으면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을 모두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완전한 물권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 소유권의 완전한 물권이 뭔가 제한을 당해요. 이걸 제한 물권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제한 물권에 다시 2개로 구별이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포인트를 맞췄어요. 사용 수익을 포인트를 하죠. 사용하고 수익하는 데 하는 물권이다라고 해서 여기가 용자하고 익자를 포함해서 용익물권 이렇게 하거든요. 용익물권은 사용가치에다가 치중을 두고 있는 거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물권은 지상권하고 그다음에 2번째는 지역권하고 그다음에 3번째는 전세권이 있는데 외울 때는 지지전 이렇게 외워요. 지지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나는 이론이 잘 돼 있는데요. 그럼 간단해요. A4 꺼내놓고요. 지지전의 공통점을 5개 이상을 쓸 수 있으면 지지전이 대충 압니다. 이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공통점 5개를 써보세요. 지금 지나가면서 머릿속에. 그러면 지상, 지역, 전세 대충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데 못 써. 그럼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요게 있는데 사용가치인데 여기가 2번째가 뭐가 있어요? 담보가치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담보가치는 교환가치예요. 근데 이 교환가치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당권을 좀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예를 들면 저희 시골 동네 32평짜리 아파트의 가치하고 서울 강남의 32평짜리 아파트의 가치는 엄연히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 가치에 차관을 두고 만들어진 물건이 이 담보물건인데 이걸 다른 말로 교환가치라 그래요. 교환가치에다가 시중을 해서 만들어진 물건인데 요게 3가지가 있어요. 요게 유치권이라는 거하고 2번째가 질권, 그 다음에 3번째가 저당권 이렇게 해서 3개로 구별이 되는데요. 이게 대상이 좀 달라요. 여기 보면 쓰지 않아도 돼요. 점유권은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되고 얘도 부동산 되고 동산이 되고 지상권은 부동산인데 부동산에 토지만 돼요. 맞나요? 틀린가요? 맞는 거죠. 토지만 됩니다. 건물은 안 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지역권은 부동산 중 토지만 된다. OX. 5가 되죠. 토지만 됩니다. 여기서 갈팡하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요 전세는 부동산 중 토지만 되나요? 건물도 되나요? 요건 되는 거죠. 유치권은 부동산 되나요? 동산은 되나요? 질권은 부동산은 안 돼요. 이건 동산하고 권리만 돼요. 이건 동산과 권리질권이 따로 있거든요. 이게 저당권은 부동산만 된다. OX. 부동산만 됩니다. 근데 동산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게. 그 다음에 2번째는 권리가 되죠. 그 권리는 지상권하고 전세권의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질권이 부동산이 안 돼요. 그래서 질권을 빼버리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물권은 총 점유권, 소유권, 지상, 지역, 전세, 유치, 저당 7개만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요 하나만 가지고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시는데 이게 물권법이 총 51번부터 나와요. 그리고 64번까지 문제거든요. 이건 숫자는 변함이 없어요. 51번부터 64번까지가 물권이고 총 14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맞춰야 될 건 8개 이상이에요. 8개 이상이 넘지 않으면 위험해요. 시험에 붙기가 8개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8개 반타작인 거잖아요. 8개 이상이 나오는데 항상 51번은 변함이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10년 동안 거의 변함이 없고 작년엔 대략 두 문제가 사례형으로 문제가 배정이 됐어요. 근데 물청을 가기 전에 서설 부분이 있어요. 그 서설 부분이 몇 가지가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 물권의 뭐 본질 나오고 객체 종류를 한꺼번에 못 해놨잖아요. 이건 또 안 지워졌네. 아, 참. 자, 물권의 본질하고 나오잖아요. 이런 게 나오면 여기 보면 특정의 물건이라고 되어 있고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배타적 그다음에 절대적 권리라고 하는데 배타는 독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독점적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절대적이다 그러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저당권, 또 점유권, 소유권은 누구에게나 그 물권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물권이에요. 나중에 시험장에 가면 뒤에 가면 그런 공통되는 단들이 있어요. 민법에는 예를 들면 소구별을 인정해요. 그러면 반드시 100%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이게 따라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 형태가. 그 다음에 합의했어요. 특약을 했어요. 약정을 했어요. 그러면 당사자 사이는 등기 없이도 주장할 수 있지만 제3자에게 대항할 때는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건 공통이에요.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설정자의 동의 없이도 제3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어요 하고 들어오면 그게 공통이에요. 왜? 물권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이건 바꿔놓으면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멘트예요. 그러니까 이건 애울 게 아니라 머릿속에 그냥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지배권이다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배타성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절대성이다라고 나오는 거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물권의 객체 나옵니다. 쭉 해서 쭉 나오는데 여기까지 종류까지 들어와요. 여기 참 여기까지 들어와서 물권 청구권 들어오거든요.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갈 필요가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하나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 옆에다가 써도 되고 아니면 여러분들 암기장 가지고 있으면 거기다 써도 상관은 없어요. 지금까지 서설 부분입니다. 물청을 가기 전까지 나왔던 지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게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서설 부분의 부분은 시험에 잘 나와요라고 묻는다면 잘 안 나와요. 10년 동안 문제가 나오면 한 2번에서 3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거든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부동산은 일부도 있고 전부도 있을 수 있잖아요. 방 한 칸 또는 전부 또는 토지 같은 경우도 일부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전부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에 자, 2개 나눠서 전부가 될 수도 있고 일부가 될 수도 있다고. 근데 이 물권이 전부에 성립되는 경우도 있고 일부에만 성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걸 구별해 주셔야 되는데 가장 첫 번째는 부동산 전부는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전부만 설정할 수 있지 일부에 대해서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당권도 하나 좀 써놓으실래요? 저당권은 일부가 돼야 안 돼요. 일부가 안 됩니다. 일부가 안 됩니다. 저당권은 일부는 안 돼요. 반드시 전부에 대해서만 설정할 수 있지 내가 방이 3칸이니까 한 칸만 좀 해주세요.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등기부 취득 시효예요. 등기부 취득 시효 같은 경우도 전부만 설정할 수 있지 일부는 취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일부는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용익물권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일부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일부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점유취득시효가 있어요. 점유취득시효라고 하는 거 요것도 일부가 가능하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일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 요 근래 33회 때 감정평가사 그러니까
정확히는 23년도입니다. 23년도에 문제가 배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요것 정도는 구별을 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시험에 나올 때 뭐가 있냐면 저당권 있잖아요. 저당권은 일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전부만 되거든요. 전부만 되는데 이 저당권의 객체에서 공유 지분을 좀 기억하세요. 공유 지분. 공유 지분은 돼야 안 돼요. 공유 지분. 공유 지분의 저당을 잡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권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까 지상권입니다.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있는데 얘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저당권을 잡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민법상으로는 동산이 안 되고 특별법상으로는 동산도 되긴 해요. 그 다음에 이 저당권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일부 법의 규정에 의한 저당권 있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하는 약정 저당권 그러면 얘를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등기가 되는 거. 근데 법으로 정해진 법정 저당권도 있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이 법정 저당권 당연히 있습니다. 조문도 있고요. 그래서 법정 저당권은 등기를 하진 않지만 저당권을 성립할 수 있다. 그 내용만 보면 되고 찾으려고 노력할 필요 없어요. 이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물권은 반드시 법률 또는 관습법 이외에는 만들어낼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게 민법 187조에 있는데 조문을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물권은 법률입니다. 법률 또는 관습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습법 이외에는 이것 이외에는 창설을 못해요.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그러면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물권이 만들어지는데 요게 우리 시험 33회 때 기출지문이에요. 그럼 보통은 헌법이 먼저고요. 헌법 밑에가 법률이 있고 그다음 밑에가 명령, 그다음에 규칙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는 물권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여기 명령과 규칙에 의해서는 물권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요걸 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명령이라든지 규칙으로는 물권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 그걸 하나 기억해 오셔야 되고요. 2번을 써야 되는데 너무 낮으니까 여기다 써볼게요. 뭐라고 쓰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관습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권이 있을 거 아니냐. 이 관습법입니다. 관습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물권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명의신탁 같은 거 있죠. 명의방법. 그것도 있고 사실혼 같은 것도 있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걸 뒤집어야 돼요. 관습상 인정되는 물권이 아닌 게 있습니다. 그게 4개 정도는 머릿속에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는 온청권이에요. 온청권. 이 온청권은 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사도통행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도통행권이라는 거. 그 다음에 디귿벌으로 기억할 것은 우리 뭐가 있나요? 근린시설 이용권이라고 해서 집 앞에 가면 이렇게 체육공원처럼 돼 있고 시설물들 있는 거 아시죠? 그건 독점적 점유를 사용 수익 못 해요. 그래서 이걸 근린시설 이용권이라고 하는 거 요거 하나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을번에 가장 잘 나오는데 요게 미등기 매수인이에요. 그럼 미등기 매수는 아직 등기가 안 된 거죠. 우리는 186조에 따라 매매는 등기를 갖춰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긴 등기가 안 된 매수인이에요. 그럼 미등기 매수인은 여기 소유권에 준한다는 거 있죠? 준하는 뭐 관습법상 물권이 있느냐 이렇게 나오면 이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래서 미등기 매수인은 소유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준하는 물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소유권에 준자에 의해 준다라고 하는 거 준하는 관습상 물권은 없어요. 우승 준우승 하듯이.
그래서 요것들 4개를 반드시 기억을 하는데 온총권하고 요 미등기 매수가 제일 잘 나오는 것 같아. 시험에서는 가장 잘 나오는 거니까 요 정도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내용 자체가. 나머지는 볼 게 없어요. 실제는. 그래서 여기에 오시면 요 관습상 인정되는 물건에다가 여기 보면 온총권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미등기에서 양수인이 바로 누구예요? 매수자거든요. 소유권에 준하는 물건이나 관습상 사도통행권, 그 다음에 근린공원 이용권 같은 경우는 관습상 물건이 아니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정도만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정도 나온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들은 뒤에 나가면서 그 종합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예요. 요 정도 서술에서는 요 정도 체크하면 되고요. 물건은 대부분이 강행법규라는 거예요. 의무 규정이 많지가 않습니다. 강행 규정이라는 거 위반하면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 정도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제 거 익힘장을 들은 수업 들으신 분들 있잖아요. 익힘장은 요걸 정리해 가지고 그 옆에 붙여 놓으면 돼요. 알겠죠? 따로 서브노트를 만들지 말고 거기다가 반복해서 양을 줄여야 됩니다. 10월 25일 날 시험 보기 전에 24일 날 반드시 1회독을 해야 돼요. 전 범위를. 그걸 얇은 서브노트를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근데 만들 수 없으니까 덧칠을 하시라고. 덧칠을 계속적으로. 자,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물총으로 갈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문제가 있긴 해요. 지금 문제 보면 제가 서술 부분에 하나가 들어와 있고 물청이 바로 들어가잖아요. 거의 서술 부분이 문제가 배정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하나만 봐보면 문제 이런 거예요. 물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이렇게 돼 있거든요. 물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요게 35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요게 옳은 거 돼 있죠? 그럼 여기 보면 관습법에 의한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 들리죠? 법률 또는 관습법 이외에는 물권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냥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저당권 보이는데, 저당권은 약정 저당권만 있는 게 아니라 법정 저당권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법으로 정한 저당권. 그럼 법률 규정은 없다라고 했으니까 X가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동산 물권 변동에 관해서는 공신의 원칙은 우린 인정하지 않죠. 등기 자체를 공신력을 주지는 않습니다. 요게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고, 자,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잡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정답은 4번이 되는 것 같고, 5번의 물건의 집단에 대해서는 하나의 집단입니다. 하나의 물권이 성립되는 경우가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가두리 양식장 기억날까요? 수협에서 돈 빌릴 때 가두리 양식장에 물고기가 수만 마리가 있을 수 있다. 그 물고기를 담보로 해서 수협에서 돈을 빌리는데 사료값 같은 거 빌릴 수 있죠. 그럼 물고기 한 마리가 하나잖아요, 물건이. 그럼 여러 개의 집단을 가지고 양도담보나 그런 담보를 잡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없다 그러면 X가 됩니다. 근데 좌우지간 35회니까 서설이 여기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이제는 안 나와요. 이제 3년 뒤나 4년 뒤에 나오겠지. 그러면 분명히 51번은 물청이 나올 거라고. 근데 물청이 작년에 사례 문제로 2문제를 냈기 때문에 올해는 이론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작년도 문제가 출제자들한테 제공이 되거든요. 단 출제자들한테 문제를 제공할 때, 출제 의뢰를 할 때 민법이 어려운 게 뭐냐면 민법은 학부가 없습니다. 법대가 없어요. 지금은 좀 더 노스쿨이에요. 그럼 노스쿨 교수님들이 문제를 낸다고. 그럼 그 수준에 쉽게 낸다 하더라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민법이 올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똑같이 작년처럼. 근데 민법은 어려운데 문제는 뭐냐면 출제자들한테 의뢰할 때 첫 번째 줄에 뭐가 있냐면 작년도 문제를 제공해 드리는데 그 문제와 똑같은 형태로 내시면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왜 그러냐면 재수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재수생이 들어갔는데 같은 문제가 나와 있으면 문제가 되죠.
수업료는 출제 그 응시료는 23,000원인가 25,000원 내는데 똑같은 문제가 나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는 같되 문제 형태를 비틀어 주세요 그런다고. 그게 첫 번째 조언이에요. 그 사람들이 출제 의뢰를 할 때에.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물청이 나오는데 이제 물청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물청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다 여기다가 빼서 그러지 문제를 낼 때에 빼서 그러지 다 물청이에요. 그러니까 물청이 왜 많냐면 10년 동안 한 문제씩만 내도 10문제예요. 한 문제에 빠진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물청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자, 넘어와 보세요. 이제 이론으로. 물청을 오시면 되는데, 물청은 알고 보면 엄청 쉬워요. 뭐 다 알고 계시는 게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게 이런 거잖아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해요. 그럼 물권이라는 것은 아까 8개 물권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8개 물권을 물권이라고 하니까 8개니까. 그럼 청구권 그랬단 말이에요. 청구권은 누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 근데 순수한 의미의 채권은 아니고 물권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사람이 현재 물권자가 현재 침해자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든요. 근데 그 뭔가를 요구하는데 그 요구가 몇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돌려주세요. 그게 반환 청구예요. 반환 청구는 점유를 뭐 하는 거예요? 해소하는 거예요. 돌려달라고 하는 거니까. 두 번째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방해, 제거다라고 하는 거죠. 치워주세요, 말소해주세요, 그래요. 만약에 내가 소유자인데 누군가 내 소유권의 등기를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등기를 가져간 거예요. 그럼 내가 소유자 입장에서, 물권자 입장에서는 그 등기를 말소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방해, 제거, 청구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방해, 예방이라고 하죠. 예방 청구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방이라는 건 지금 침해가 된 거예요? 침해 가능성이에요? 침해 가능성이에요. 그럼 요 두 개는 침해가 된 건가요? 아닌가요? 침해가 된 거고 얘는요. 요건 침해 가능성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가 될 때뿐만 아니라 침해 가능성만 있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요게. 그때 조심할 거는 요 침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 침해는 고의성을 가지고 말하는 침해인가요? 아니면 바람, 자연적인 침해도 되는가요? 바람, 상관없어요. 그래서 침해자에게 반드시 고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내 옷가지가 바람에 의해서 옆집으로 넘어가더라도 그 옷은 내 거죠. 소유권이 내게 있으니까 소유권에 대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반환 청구인데 자, 이 물권적 청구권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게 4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반드시 외워야 되고 꼭 기억해 놓으시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어려울 거예요. 그게 그 단어가 나오면 그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이 물청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에서 가장 중요시 다룰 것은 요거예요. 이게 현재예요. 현재 침해가 되고 있어요. 이 침해가 되고 있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럼 현재 침해가 되고 있어야 된다. ing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학원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침해를 되고 있는 건가요? 과거의 침해인가요? 그게 과거의 침해예요. 과거의 침해. 여러분들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되나요? 안 되나요? 좀 벗어나 볼게요. 물청은 가등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 왜 안 되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안 돼요. 왜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가등기는 장래 발생할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게 가등기예요. 근데 물청은 지금 침해가 되고 있다고 현재. 그러니까 물청의 대상이 가등기 대상이 될 수 없는 거라고 그게. 그러면 아까 교통사고를 5분 전에 당했어요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침해지 현재 침해가 아니에요. 그건 결과를 제거해야 되지.
결과를. 그래서 이 물청은 결과를 제거하는 거예요. 결과 맞나? 과자가 아니고 거자를 썼네. 정신이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럼 요건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과거에 치면 안 됩니다. 예, 과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 말도 안 되죠. 이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과거 결과. 비용. 비용을 제거하기 위해서 물청을 행사한다? 비용을 누가 부담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들이에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이게 써놨단 말이야. 근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침해 상태의 원인과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행사하는 거다. 그럼 틀린 거죠. 원인은 들어갔지만 결과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원인과 결과를 제거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결과가 안 보여요. 이게. 결과를 제거하는 건 물청이 아니에요. 물청 자체가. 그래서 이 단어는 그냥 숙지해버리면 좋고 여기다가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손해배상과 무슨 함께 이런 단어가 나오면 X예요. 손해배상과 물청은 원래 손해배상과 물청이 손해배상이 아니에요. 물청이 손해배상이 아니라고. 이 손해배상은 그 결과 침해 결과를 제 돈으로 환산해 주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 무릎 위에 누군가 앉아 있더라. 그럼 침해가 되고 있는 거죠. 그걸 치워주세요라는 게 물청인 거예요. 과거에 5분 전에 2분 전에 침해가 돼버린 걸 제거하는 건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청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자, 그러면 여기 오면 이게 있는데 제가 물청을 할 때마다 항상 그림을 그려드린 게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를 외워라, 그림을. 그래서 항상 요걸 먼저 드리죠.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인데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했다. 그럼 무단이라는 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건물은 건물을 축조했을 때 갑은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토지의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점유권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물권 2개를 갖고 있다고. 그럼 당연히 갑은 누구한테? 의리한 사람한테 건물을 철거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걸 우리가 철거 청구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대지 있잖아요. 대지가 누구 거예요? 갑 거죠. 그럼 대지를 돌려주세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같은 문장이라고. 이걸 합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방해, 제거, 청구라고 하죠. 이게 같은 거죠. 세 개가. 모두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불법으로 건물을 건축했다 하더라도 건물 자체는 갑거이 아니라 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을 건데 갑이 누구한테? 을한테 나가주세요 하고 퇴거를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이건 없어요. 퇴거 청구는 안 됩니다. 불법으로 건물을 지었다 하더라도 건축자 소유에 속하기 때문에 철거 청구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만 이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토지를 이렇게 팔아버렸어요. A에게. 매매가 된 거야. 매매가. 이렇게 매매가 돼버리면 이 갑을 뭐라 그래요? 갑은 종전 소유자라 그래요. 종전 소유자. 그럼 종전 소유자는 현재 물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유권이 없다고. 종전이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돼요? 현재 소유자죠. 그럼 현재 소유자가 됩니다. 그럼 현재 소유자가 물청을 행사를 해야 된다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권은 간단해요. 물권은 물권과 그다음에 물청은 물권적 청구권은 분리할 수 있다 없다? 분리할 수 없다.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물권은 내가 갖고 물청은 당신이 가지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분리가 안 된다고. 이걸 운명을 같이 한다. 부종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가서 물권은 당신이 갖고 물청은 내가 가질게요. 이걸 유보라 그래요. 유보. 남겨둔다는 말이거든요. 유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유보한다, 남겨놓는다 그러면 물권과 물청이 분리된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분리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지금 얘가 여전히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지금 갑이 소유자인데, 자, 얘한테 물청을 행사해서 철거가 되든 대지 인도가 되든 방해 제거를 청구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뭐 했다는 거야? 자, 병이란 사람한테 이걸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다. 그 매매를 해가지고 이 친구가 가져와야 되는데, 문제는 매매가 됐는데 잔금도 칠했어요. 칠했는데 아직 이 친구가 등기를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다. 그러면 자, 이제 해볼게요. 두 개를 요렇게 나눠봅시다. 요렇게 두 사람은 관계를 보는 거예요, 지금. 요걸 이해가 되어야 명의신탁이 이해가 됩니다. 이게. 그러면 자, 여기서 소유자가 누군가요? 자, 잔금은 칠했어요. 근데 등기는 안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누가 소유자입니까? 둘 중에. 소유자가 누구예요? 병? 을은 소유자 아닌가요? 내 눈에는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는데? 잔금 칠했으니까. 나는 내가 보는 사람, 나는 삼자예요. 당사자가 아니라고. 나는 내 입장에서는 을이 소유자로 보이는데? 등기부가 을로 돼 있는데? 만약에 병이 오셔가지고 내가 소유자야, 그럼 내가 그럴 거예요. 넌 뭔데? 증거 있니? 등기부는 여전히 을이던데? 그럴 거라고. 그럼 누가 소유자입니까? 누가 소유자예요? 응? 이제 바꿀 거예요? 그 병이에요? 그래도 병이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소유자예요? 자, 법적 소유자가 누구예요? 을이 되고, 사실상 처분권자가 누구예요? 병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기들끼리는 병이 소유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을이 소유라고. 등기가 안 넘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을도 될 수 있는 거고 병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도. 그럼 이때 문제는 이 물권을 갖고 있는 갑은 을에게, 법적 소유자 을에게 물청을 행사해야 되느냐, 사실상 처분권자 병에게 해야 되냐, 이게 논점이 되는 거라고. 이게 이 문제 포인트가. 그랬더니 우리가 누구한테 한다는 거야? 갑은 사실상 처분권자 병에게 철거를 청구해야 되지 을에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건 결론입니다. 두 번째 이제, 자, 얘가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 다음에 누구한테? 병이라는 사람한테 임대차를 했나 봐요. 그럼 이 사람은 임차인이죠. 그러면 당연히 갑은 철거 청구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을에게 철거 청구하고요. 병이라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건 퇴거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퇴거 청구는 문제는 이거예요. 병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대항 요건을 갖췄다는 거야. 인주.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야. 주임법의 요건인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항력이 있단 말이야. 그래도 갑은 병에게 철거 청구를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이게 논점이 됐었어요.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철거 청구가. 그래서 주임법의 요건을 갖춰도 대항 요건을 갖춰도 가능합니다. 근데 내가 물청을 강의할 때마다 이 그림을 반드시 그리거든요. 작년 35회 때 기출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올해 안 나와요. 이제. 근데 이 내용을 모르면 전체 구조를 못 잡아요. 자, 두 번째 이제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는 게 어떤 거냐? 내용이 요겁니다. 두 개를 더 그리거든요. 그림을 그릴 때. 자, 갑이라는 사람이 집에 있고, 자, 을이라는 사람이 둘이 매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잔금을 칠하죠.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부동산을 갖고 왔어요. 점유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등기를 아직 안 왔습니다. 안 했다는 거죠. 등기가. 그럼 똑같아요. 갑과 을 사이에 누가 소유자예요? 이젠 갑이에요? 금방 돌아서네요. 누가 소유자예요? 응? 점유는 하고 있지만 등기를 안 했다고요. 누가 소유자냐고, 소유자가. 갑이 법적으로는 소유자죠. 사실상 처분권은 을이 소유자가 되죠. 언제 그 말이 나올까요? 이게.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고 등기를 안 했죠.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소유자가 을이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팔았습니다. 병한테 이걸 매매를 했네요. 매매했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이게요. 미등기 전매를 한 겁니다. 미등기 전매를 한 거죠. 그럼 미등기 전매를 했을 때 문제는 등기부상의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등기부 소유자는 갑으로 돼 있죠.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이 민증 보여주시지 등기부를 애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소유자야, 너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청을 행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대 지금 있다 없다? 없어요. 이유는요. 얘는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자입니다. 그럼 얘가 나가라고 하면 이게 가능하면 병은 얘한테 가겠죠. 야, 갑이 소유자로 나가라고 그래. 그럼 얘가 뭐예요? 쫓아가겠죠. 뭐라고 했어? 이게 식빵 그런다고 그랬죠. 너 잔금 받아먹고 등기 넘겨줘. 그럴 거 아니야. 그럼 등기 가져오면 정당한 권을 갖게 된다고. 제 말 이해돼요? 자, 이게 어떤 라인이냐면 임대차 기간이 남아 있어. 아직 안 끝났다고. 근데 주인이 바뀌었어. 그렇죠? 그러면 주인이 바뀐 상태에서 새로운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너 나가 건단 말이에요. 그럼 임차인이 지금 대항 요건을 갖추고 있거든. 그럼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그게 정당한 권한이에요. 그게 정당한 권한.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우리 시험은 요걸 물어보는 거야. 그럼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게는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자, 두 번째 그림 끝났고 세 번째. 자, 하나가 요거예요. 갑의 집인데 똑같은 사람이다. 을하고 둘이 매매를 했습니다. 잔금 칠했습니다. 요렇게. 근데 을이 아직은 점유도 하지 않고 등기도 안 가져왔어요. 그럼 집이 있는데 이 집을 누가요? 요렇게 A라는 사람이 불법으로 침해를 한 겁니다. 그럼 요 을이라는 사람 잔금 칠했죠? 내부적으로 소유자가 누구? 갑. 을이죠. 내부적 소유자는 을. 자,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데 내부적 소유자는 을. 내부적 소유자는 을. 법적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 법적 소유자가 누구라고요? 갑. 자, 근데 얘가 지금 잔금을 칠한 거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얘한테 가서 야, 내가 소유자야. 나 잔금 칠했거든. 나가. 하고 물청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하고 묻습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직접은 안 된다고. 왜? 이 A 입장에선 얘가 소유자로 보이지 을이 소유자로 보이지 않거든. 그럼 이 친구는 어떻게 해요? 요 갑을 대위에서 청구할 수밖에 없어요. 대위 청구는 되는데 직접 청구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게 오래 조심해야 돼요. 이 그림 세 개를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고. 이 세 개를 기본적으로. 자, 어느 정도 물청이 이제 익었으니까 한번 내용을 봐볼게요. 자, 여기 보면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이 방해당하고 있거나 교재입니다. 77페이지. 방해당할 염려 동그라미 치세요. 염려라는 건 침해된 거예요? 침해 가능성이에요? 침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누가요? 현재 물권자입니다. 현재 물권자가 누구에게? 현재 침해자에 대하여 물권의 반환이라든지 방해 제거,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요거 나오면 안 돼요. 과거 침해, 결과 제거, 비용 부담 나오는데 가장 트랙을 많이 쓰는 게 다른 시험에서 요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제거한다. 이런 말 나오면 OX, X가 된다고. 이 원인은 되는데 결과가 아니거든요. 결과를 제거하는 것은 돈입니다. 돈. 그래서 이 물청이 행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번째 중요한 건 요겁니다. 2번. 자, 물권이 이전이 됐어요. 그럼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말이죠. 그럼 물청도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이걸 우리가 부종성이라 그래. 부종성. 쉽게 말하면 운명을 같이 한다. 분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물청만 독립하여 이전하진 못합니다. 기억해 놓으셔야 돼. 지금 이런 질문들은.
그 다음에 요거 5번이요. 물청인데 물청은 정확히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에 대한 물청은 소멸시효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0년 뒤, 20년 뒤에 행사해도 상관이 없다. 자, 요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어도 되는 거고요. 상대방의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보이신가요? 만약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옷가지가 옆집에 바람으로 넘어간 거야. 바람으로 넘어갔다. 그러면 물청은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손배청은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바람이기 때문에 침해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옆집 사람의 고의성이나 가지고 물건을 훔쳐갔다, 옷가지를. 그럼 물청은 돼야 안 돼요? 물청은 되고 손배청도 돼야 안 돼요? 된다. 요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래서 물청과 손해배상은 항상 병존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구별해 놓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와 있는 거 종류 가볼게요. 종류로 오시면, 자, 종류에 오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가 첫 번째는 뭐예요? 반환 청구, 그 다음에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있다. 요 정도만 정리해 놓고요.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잠깐만요. 고의성에 의해서 침해가 됐어요. 물청이 고의에 의해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럼 뭐가 되냐면 반환, 그 다음에 및,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그럼 이 과자가 뭐예요? 과자가 뭘까요? 과자는 엔드 개념이에요. 이게 반환 및 손해배상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예요. 고의니까. 요게 함께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방해 제거겠지. 방해 제거 및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이것도 방해 제거와 손해배상을 함께 할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지금 예방이잖아요. 예방은 침해가 된 게 아니죠. 침해 가능성이기 때문에 방해, 예방. 그 다음에 여기는 또는이에요. 또는 지금 침해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손해가 발생됐을 때 그걸 받아내기 위해서 담보를 제공해라고 그래. 미리 예치금. 여러분들 아파트에 보면 장기 수선 충당금 같은 거 있죠. 아니면 그 건물이 다 지어진 다음에 그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에 그 시행사가 그 아파트를 관리를 해요. 순차로 입주를 하니까. 그럼 그 분양 5월부터 입주해 주세요. 그러면서 관리비 예치금을 내라 그래. 미리. 입주를 안 했는데. 그러면 그걸 모아서 시행사가 관리를 하고 있다가 아파트의 과반수인가요? 과반수가 입주하면 너희들이 입대일을 구성해라 하고 던져줘요. 그 예치금을 넘겨주면서 그 예치금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관리비를 미리 선수금을 받는 거야. 그것처럼 이 친구도 요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담보를 제공해라 그래. 담보를. 그러면 방해 예방하고 손해 담보는 또는이잖아요. 여기 두 개는 밋밋이죠. 외울 때 저는 이걸 밋밋 또는 이렇게 해왔어요. 밋밋 또는 그러니까 예방은 둘 중에 하나만 되는구나. 근데 어느 순간 이 또는이 과자로 바뀌거나 또 이게 밑자로 바뀌거나 그리고 이렇게 바뀌면 이건 안 돼요. 이건 두 개 다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외우실 때에 밋밋 또는 이렇게 살짝 외워놓고 지나가 버리세요. 또는 의미는 아시겠죠, 이제? 처음에 나오면 요것만 나와요. 요것만 나오니까 다른 건 안 나오니까 그 정도 정리하면 됩니다. 자, 민법의 규정은 점유권, 소유권만 규정을 두고요. 나머지는 소유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 자, 1번 체크, 2번 체크요. 지역권과 저당권 보이시죠?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를 반환 청구권 한다, 안 한다. 얘들은 점유해야 안 해요? 안 하니까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지만 뭐는 인정해요? 방해 제거와 예방은 인정합니다. 보이신가요? 그럼 자, 반환 청구는 안 되는 거 아시겠죠? 근데 시험장에 갔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방금 이야기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당권은 물청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죠. 근데 반환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지. 이해되시죠? 하나 더 들어볼게요. 저당
저당 목적물이 불법으로 침해가 됐습니다. 그럼 저당권자는 그 저당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지금 반환에 포인트를 두고 있으니까 그게 맞는지 옳은지 선택이 되는데 시험장에 가서 나 혼자 보잖아요. 그럼 불법, 침해, 반환이 안 보여요. 불법, 반환. 당연히 되지. 불법 반환인데, 불법인데. 이렇게 가버린다고. 그래서 항상 저당권, 지역권은 반환이라는 걸 신경 쓰셔야 돼요. 반환 청구권은 불법으로 침해가 되더라도 인정이 되질 않는다고. 이걸 꼭 좀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유치권인데 그럼 유치권에 기한 물청은 인정합니까? 그랬더니 안 됩니다. 그럼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유치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유치권에 기한 방해 예방 청구권은 안 돼요. 근데 유치권도 뭘 가지고 있는 거죠? 점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한 물청은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전세를 살고 있어요. 전세권을. 그럼 전세권을 살고 있으면 뭘 가지고 있는 거죠?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점유권은 혼동이란 개념이 없기 때문에 도둑놈이 지금 침해가 됐어요. 들어왔죠. 불법으로. 그럼 나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당연히 점유권에 기해서 나가주세요. 또 하나 소유권에 기해서 나가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고 부르죠? 본권의 소와 점유의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런 멘트예요. 그게. 그래서 점유권에 기한 물청은 인정되지만 유치권에 기한 물청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우물물이 없다 이렇게 써놓는다고 그랬죠. 우물물이 없다 그랬어요. 우선 변제권, 물상대위,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항상 기억해 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성질에 와볼게요. 성질에 오시면 자 여기 보면 뭐 이런 건데 다른 건 필요 없고 여기 이 3번을 체크해 놓으세요. 물권에 의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언제나 물권과 운명을 같이 한다. 그래서 4번 역시 똑같이 소유권,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자, 청구권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청구권자는 누구예요? 현재 물권자만 행사할 수 있다. 그럼 상대방은 현재 침해자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종전 소유자는 종전이잖아요. 그 다음에 소유권을 상실한 자 보이신가요? 그럼 매도인, 양수인은 지금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오면 눈치를 채라고요. 아, 이 사람들은 물권이 없으니까 물청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요. 아, 여기 체크해 주세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미등기 매수인 보이신가요? 그럼 미등기 매수인은 지금 등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소유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죠. 그럼 물청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럼 물청을 행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직접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대위해서 된다. 매도인을 대위해서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출제 포인트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자, 간접 점유자 보인가요?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인가요? 점유자가 아닌가요? 점유자죠. 그럼 점유자는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지금도 한강에 가면 자전거 빌려준다고 하대요. 그게 얼마씩인지 모르겠는데 요 근래 타봤나요? 작년에? 자, 어떤 놈하고 탄 거예요? 딸하고 탔어요. 자, 을인데 자, 뭐가 있냐면 근데요, 음식점에 가서 외곽에 가든에 가서 남자가 밥값을 내면 남의 사람이래요. 여자가 밥값을 내면 신랑이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 있는데 이렇게 이 사람이 자전거를 애한테 빌려줬어요. 이렇게 자전거를. 그럼 이 사람이 뭐가 돼요? 임차인이 되죠. 얘는 뭐가 되고요? 임대인이에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직접 점유자가 되죠. 직접 점유자.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간접 점유자가 돼요. 간접 점유자가. 자, 내가 물청을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하는데 사람이 그래요. 물건을 이렇게 물청을 1시간 하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나오면 못 맞춰요. 우리가 필요한 건 20문제만 맞출 수 있으면 되거든. 20문제만. 그럼 물청을 이거 1시간 투자해서 물청을 맞출 수 있다면 된 거 아닌가요? 그럼 19문제만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람들은 욕심이 많아가지고 급해. 다 하려고 그래. 다 하려고 하니까 매년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요.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를 알더라도 제대로 알아서 20개를 알고 가라는 거지. 이게 20개를. 얘가 자전거를 받쳐놨다고 파킹을 했다고. 어디 가려고요? 화장실 들어갔다고. 근데 이 A란 놈이 도둑놈이 자전거를 훔쳐가지고 돌아가는 거야. 훔쳐가는 거야. 그럼 당연히 임차인 돌려달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뭐 때문에? 오케이. 점유권. 그래요. 임차권은 없어. 물권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점유권을 근거로 반환 청구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친구는 뭘로 다는 거예요? 뭘로? 요 갑은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왜?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는 거야. 그게 간접 점유자야. 근데 이 사람은, 이 갑은 반환 청구할 때 좀 더 들어가 볼게요. 자기한테 직접 달라고 하면 안 돼. 왜? 이 물건은 지금 현재 임차인 을이 사용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전거를 을에게 돌려주세요. 근데 을이 받기를 거부해. 그럼 내한테 주세요 하고 이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이것도 다른 시험들은 나와요. 이건. 자, 그래서 이 간접 점유자도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될 수도 있고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점유보조자. 보조자는 직원이에요, 직원. 그럼 내가 직원한테 이 물건 내 건데요, 돌려주세요. 그럼 직원이 뭐라고 그래? 이건 사장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마음대로 못해요. 즉, 점유보조자는 직원이거든요. 그 사람한테 물청을 행사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습니다. 자,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 이론입니다, 올해.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 아까 이야기했죠. 정당한 권한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임대인이 기간이 남아있는데 임차인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게 정당한 권한이라고. 그게. 자, 여기 보면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매수한 매수자 을이 현재 등기, 미등기 전매를 한 거야. 등기 없이 병한테 파는 거지. 그럼 요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쫓아와요? 얘한테 와. 요거 병한테 와가지고, 야, 내가 소유자야, 내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이건 정당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이 문구를 그대로 긁어다닐 거예요. 이 문구를 그대로 긁어다닐 거니까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침해자의 고유과실은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은 불법행위가 성립돼야 되기 때문에 침해자의 고유과실인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물청하고 그 다음에 손배청입니다. 손배청은 항상 언제나 병존하는 것은 아니다. 그거 좀 조심하고. 자, 물청은 종전 소유자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유보란 게 뭐야? 유보. 남겨둔다. 남겨두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분리시켜버리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한 종전 소유자, 물청을 행사할 수 없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자 보인가요? 해 준 자 행사하지 못한다. 요거 장난 꼭 좀 기억하세요. 올해 이론이에요. 100% 이론이기 때문에 사료가 작년에 2문제가 냈는데 올해 사례를 낼 수는 없어요. 자, 그 정도 정리하면 되고. 자,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임대차는 물권을 갖고 있나요, 없나요? 임대차는 물권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럼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근데 등기가 됐다는 거야. 임차권이 등기가 된, 등기를 갖춘 임차권 보인가요? 임차권이 등기가 되면 이걸 물권화라 그래요. 물권화가 돼서 물권처럼 임차권을 가지고 물청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점유권을 가지고도 물청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근데 등기가 안 된 거야. 등기가 안 됐다. 등기가. 그럼 등기가 없는 보이죠? 그럼 이 친구는 뭘로 가야 돼? 임차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점유를 수반하고 있다면 점유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지만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물청을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요 구별하는 건 필요 없습니다. 자, 아까 요거 작년 35회 때 풀어버렸던 건데 이따 갔다 오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는 아까 여기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을 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요. 쉬었다 오면 문제 풀어드릴게요. 갔다 오세요, 이제.